안녕하세요. 솔로몬 복수입니다. 오늘도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소개해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책 사면서 굿즈를 받은 게 있는데, 굿즈 받은 거 비닐을 안 까가지고 비닐을 한번 오늘은 까서 안에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알라딘에서 제가 책 구매하면서 구매한 거고요. 이게 왕의 무늬가 있고, 네,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진짜 임금님 그 도포에 있는 오룡이잖아요. 발톱도 5개 있는 거 보니까 왕의 그런 검은색 왕의 옷에 있는 그런 문양이 되어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24년도 다이어리고, 이쪽 이제 끝에가 이쪽이 조금 제본이 사철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넘기면은 이렇게 쫙쫙 펴지게 되는 그런 형식의 다이어리입니다. 뭐 안쪽에는 여느 다이어리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다이어리였고요. 다음은 요거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2만원 이상을 구매를 하면 구매할 수 있었던 인력이고요. 민음사에서 만든 인력 카렌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무슨 책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뜯을 수는 없나? 이렇게 뭐 한 장씩 뜯으면 또 뜯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책 속의 문장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디마, 뭐 제인 오스틴, 도스토옙스키, 푸시킨, 발자크, 파스칼, 뭐 투르게네프, 괴테, 앙드레 지드, 헤르만 헤세, 해밍웨이, 니체, 고골, 다자이 오사무, 피츠제럴드, 이지스 워튼, 포그너, 모파상, 뉴스페, 뭐 되게 많은 작가들의 이런 문장들을 하나하나씩 해놨습니다. 책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뜯으면은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루에 한 문장씩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늘색하고 여기 노란색이 있었는데 저는 노란색으로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제가 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2023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독서 대전을 했었거든요. 고향에서 독서대전 고향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뭘 참여를 했다고 해서 끝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선물을 보니까 이 책은 질 둘레지의 프루스트와 기호들 해갖고 민음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요거는 요런 책을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은 가방이나 이런 데 놓고 다니면 이게 상처 나니까 요런 식으로 담아서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라는 용도로 책 파우치를 보내주셨네요. 왜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주소를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도착을 했네요. 오늘 굿즈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요거는 이제 필름 출판사라는 곳에서 보내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책 소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받은 책입니다. 세 권의 책을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는 김상현 에세이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에세이 책이고요. 이분이 보니까 지금 저한테 메일 주셨던 분 같아요.
필름 출판사도 운영을 하시고 연남동에 카페 공명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작가 및 강연가로 활동도 하시고 계시고요. 김상현님, 대표님이시네요. 에세이 내신 거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혜인님의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는다라는 이것도 에세이 같습니다. 에세이 같고, 이분은 주식회사 오버컴퍼니의 대표님, 15만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에세이고요. 그 다음 책은 소설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일본 소설이고요. 작가는 가토겐이고 로터스 택시에는 특별한 손님이 탑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이 힐링 판타지 소설 같아요. 분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힐링 판타지 소설이고, 여기 보시면은 옹기니가 산자와 죽은 자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령인가 봐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을 태워주고 이 산 사람과의 이렇게 마음을 교감시켜주는 그런 힐링 소설 같습니다. 이렇게 세 책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서평 활동하기 위해서 받은 책인데요. RHK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이창래 작가의 타국에서의 1년이라는 책입니다. 이창래 작가는 최근에 저도 그 편집자 K 채널에서 편집자 K 배우자님께서 언급을 하셔가지고 저도 최근에 안 작가인데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고 계시는 이민 1.5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잠재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래서 서평으로 받았는데 엄청나게 기네요. 이게 오랜만에 나온 장편소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입니다. 지금 초반에 이제 받아가지고 초반에 한 30페이지 읽고 있는데요. 아직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초반에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고, 이전에 그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이 책을 되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책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최근에 구했어요. 중고책으로. 이게 90년도에 나왔던 책이라서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띠지의 김현수 작가님이 파도처럼 거침없이 나가는 문장이 독자를 더 먼 곳까지 가게 한다. 이창래는 이창래를 다시 썼다. 읽으며 많이 놀랐다. 라는 띠지의 문구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서평 때문에 받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한 책인데요. 요번에 이제 문학동네에서 새 옷을 갈아입고 나온 개정판 황정은 작가의 야만적인 앨리스 씨라는 책입니다. 황정은 작가 친필 사인본으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정은 작가의 친필 사인. 황정은 작가는 우리한테 백의 그림자라는 작품으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고, 디디의 우산도 유명한 작품이고, 꽤 많은 작품을 좀 베스트셀러로 많이 올리신 작가이십니다. 한국 작가 중에서는 그래도 팬덤이 있으신 작가이시고요. 요거는 야만적인 앨리스 씨 장편 소설입니다. 장편이라고는 하는데요. 안에
내용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되고, 그렇게 글씨가 빽빽하게 있지를 않아가지고, 완전 장편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중편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 책 같습니다. 요걸 샀고, 또 요번에 산 건데요. 짠. 네, 벼르고 벼르다가,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요거 일단 소개시켜드리면, 열린 책들에서 나온 포로스터의 10년 만에 나온 장편소설 4321이라는 책입니다. 선셋파크 이후 10년 만에 장편소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양장본으로 합본으로 해서 두 권의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는 양장본이 아닌 상태로 1, 2, 3, 4권으로 이 네 권의 책이 박스 안에 담겨갖고 나오는데, 박스에 담긴 걸 택하냐 아니면 양장본을 택하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남자는 이 두꺼운 합본이기 때문에 저는 박스를 포기하고 이렇게 양장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띠지가 이 모양으로 왔습니다. 네. 이 모양으로 왔어요. 네, 띠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띠지를 버리진 않아요. 이렇게 껴놓지는 않는데,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책에다가 껴놓습니다. 근데 조금 마음이 상합니다. 네, 이렇게 찢어져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10년 만에 나온 책이고, 이게 또 무슨 평행이론에 대한 이야기, 여러 사람들의 이 평행이론에 대한 스토리라고 들었어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포로스터가 작정을 하고 이렇게 10년 만에 낸 책이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을지 또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두껍지만 이 포로스터의 작품의 특성상 가독성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가독성이 좋고, 이 내용이 이제 얼마나 재미있느냐에 따라서 읽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가 문제겠죠. 다음 작품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고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오리지널 오브 로라라는 책이고, 이 나보코프의 창작 노트예요. 창작 노트고, 보시면은 이 나보코프 관련된 책은 항상 나비가 나옵니다. 이 나보코프는 나비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나비를 잡다가 언덕에서 굴러가지고 굴러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뭐 행복한 죽음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게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이 롤리타라는 작품으로 상당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썼던 노트들, 창작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작품을 썼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다음 책은 현대문학에서 나온 세계문학 단편선입니다. 단편선의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단편집 1권하고 2권입니다. 이 F 스콧 피츠제럴드라고 보통 많이 쓰여 있고, 위대한 개츠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권에는 13편의 단편이 있고, 2권에는 15편의 작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글을 단편을 되게 많이 쓰셨네요. 저는 위대한 개츠비밖에 읽어본 게 없어가지고, 네. 했는데 단편도 많이 쓰셨네요. 네. 이 현대문학에서 나오는 이 단편선 시리즈는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단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유명 작가의 단편 모음집을 이 현대문학으로 구매하셔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허먼 멜빌, 같은 현대문학에서 나온 단편선 시리즈고요. 허먼 멜빌의 단편 6편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허먼 멜빌은 우리한테 모비딕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유명한 작가이고, 저도 모비딕은 읽어봤고요. 네. 모비딕은 읽어봤고, 왜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번역한 사람이 김훈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김훈 작가는 아니겠죠? 아닌가 봐요. 네. 동명이인인가 봅니다. 그래서 허먼 멜빌 단편. 다음 책은 허블 출판사에서 나온 SF 연대기 시간 여행자를 위한 SF 랜드마크라는 책이고, 이렇게 겉에 보면은 1945년, 59년, 60년, 68년, 83년, 85년, 2001년, 2015년까지의 이 SF 작품의 순서를 나열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SF에 출연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에드거 앨런 포 질베른, 네, 이렇게 나와 있고, HGS가 투명인간 쓰신 분인가? 그런 것 같고, 이 SF가 이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식민지, 뭐 이런 아포칼립스, SF의 소재가 되는 그런 것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들이 뒤에 보면은, 이쪽에는 이렇게 되게 많이 장르별로 이제 1930년대는 어떤 식으로 SF가 쓰여졌고,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SF 소설이 조금 진행되어서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조사를 해가면서 쓴 흥미로운 책 같습니다. 허블 출판사가 SF 관련된 책을 내는 출판사이기 때문에요. 다음 작품은 갈라파고스 출판사에서 나온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강이라는 책입니다. 강에서 보는 철학과 사색의 시간.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으로 유명한 작가이잖아요. 근데 월든은 이 사람이 쓴 일기에 정말 한 100분의 1, 한 1000분의 1 정도의 분량의 작품이에요. 그거를 추려가지고 낸 작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월든이라는 책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추천드린 책인데, 요거는 저도 처음 본 책입니다. 월든은 숲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강이에요. 강에서 보낸 철학과 사색의 시간. 근데 월든이 숲이긴 하지만 이 호숫가를 끼고 있는 숲이라서 아마 그 호숫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자기의 형하고 같이 있다가 그 형이 이렇게 면도를 하다가 손가락인가 어디 베어가지고 그게 파상풍으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충격을 받고 조금 생각의 변화를 많이 일으켰던 때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에서 쓴 글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들었어요. 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힐링 에세이 같은 산문집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월든하고 같은 결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작품은 마지막이고요. 네.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알베르 카미의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출판사마다 다 번역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예출판사를 산 이유는 이 판형이 커가지고 읽기에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샀고요. 제가 요번에 이제 구토라는 책을 읽었어요.
장폴 샤르트르의 구토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이 책이 약간 생각이 난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구토를 읽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독서 모임 분의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시제프 신화도 한번 읽어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토를 읽고 굉장히 좋아가지고 실존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저한테는 조금 좀 충격적이고 되게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도 한번 시제프 신화 부조리에 대한 인간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읽어보려고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굿즈 소개도 해드렸고 이 책을 소개해달라는 출판사에서 협찬해주신 책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